단 한 곡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전장, 어제의 가왕이 오늘의 탈락자가 되는 비정한 무대. 오는 12월 23일 첫 방송을 확정한 현역가왕 3가 방송 전부터 업계에 던진 충격파는 단순한 시청률 경쟁을 넘어섭니다. 전원 현역이라는 전무후무한 타이틀은 곧 계급장 떼고 붙는 자존심의 전면전을 의미하며 이는 곧 기존의 가창력 위주 평가가 완전히 붕괴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이번 현역가왕 3가 업계와 시청자들에게 던진 가장 거대한 충격은 출연진 29명 전원이 현재 필드에서 활발히 활동 중인 현역 가수로만 구성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단순히 경력직들의 화려한 라인업을 자랑하기 위한 전시용 설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했을 때 잃을 것이 너무나 많은 프로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어 그들이 가진 본능적인 생존 본능을 극한으로 끌어올리려는 제작진의 고도로 설계된 심리적 장치입니다. 일반적인 오디션의 서사는 무명 가수의 반란이나 연습생의 데뷔기를 다룹니다. 그들은 잃을 것이 없기에 패기라는 무기로 도전하고 실패하더라도 가능성이라는 위안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의 참가자들은 다릅니다. 이들은 이미 수십만 명의 충성도 높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으며 한 달에 수십 개씩 행사를 소화하며 억대의 몸값을 기록하는 완성형 아티스트들입니다. 이들에게 이 무대는 더 이상 꿈을 향한 사다리가 아니라 자칫하면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커리어와 명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보험없는 도박장입니다. 연예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역 가수가 경연 무대에서 하위권에 머물거나 조기 탈락할 경우 그 여파는 상상 이상입니다. 행사 섭외 순위가 뒤처지는 것은 물론 광고 계약이나 콘서트 티켓 파워에도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현역인데 저 정도밖에 못해? 라는 대중의 냉소적인 시선은 그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독이 됩니다. 현역가왕 3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듭니다. 출연진들은 무대 위에서 단순한 노래 실력을 뽐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시장 가치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처절한 사투를 벌이게 됩니다. 또한 이번 시즌은 과거의 이력이나 방송 타이틀, 화려한 수상 경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지금 이 순간의 임팩트에만 집중하도록 무대가 설계되었습니다. 20년 차 베테랑 금잔디나 미스트롯 질터키리라 출신 홍지윤조차도 이 무대 위에서는 그저 한 명의 참가자일 뿐입니다. 이는 곧 누가 더 잘 부르느냐라는 정체된 질문을 넘어 누가 이 변화무쌍한 판을 주도할 에너지를 가졌느냐라는 생동감 있는 생존 논리로 귀결됩니다. 실력이 이미 모든 참가자의 기본값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그 완벽한 실력 때문에 예측 가능한 무대를 보여주는 베테랑들이 가장 먼저 탈락 후보로 거론되는 이변의 단초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대중은 이미 그들의 실력을 알고 있고 그 이상의 경이로움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기존 오디션이 음정, 박자, 감정이라는 세 가지 축으로 점수를 매겼다면 현역가왕 3은 이른바 마녀사냥 구조라 불리는 파격적인 심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정훈, 정수라, 서주경으로 대표되는 심사 라인은 단순한 독설가가 아닙니다. 이들은 무대를 개별 가수의 가창 퍼포먼스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 트롯 시장의 흐름 속에서 이 가수가 필요한가? 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평가합니다. 정훈 심사위원은 반세기 가까운 음악 인생을 통해 다져진 청각적 예민함을 바탕으로 가수가 내뱉는 첫 호흡에서 이미 그 가수의 진정성과 시장성을 동시에 판별합니다. 정수라 심사위원은 에너지가 넘치는 무대 장악력을 중시하면서도 기술적 기교가 감성을 가리는 순간을 가차 없이 잡아내는 기술 숙청자의 면모를 보입니다. 또한 서주경 심사위원은 트롯의 본질적인 결을 강조하며 아무리 노래를 완벽하게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장르는 지금 이 판에 더 이상 새로움을 주지 못한다거나 익숙함이 지나쳐 지루하다는 이유로 비정한 탈락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심사 구조는 실력이 확실한 가수일수록 더 큰 위협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의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시청자와 심사위원 모두 이미 알고 있는 완벽함보다 부족하더라도 새로운 가능성에 더 높은 점수를 주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실력자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라며 안심하고 있을 때 마녀단 심사위원들은 그들의 기술적 완벽함 뒤에 숨은 매너리즘을 사냥합니다. 이는 마치 정답을 맞췄으나 과정이 창의적이지 않아 감점을 받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실력이 확실할수록 기준은 가혹해지고 기대치는 하늘을 찌릅니다.
결국 이름값 하는 가수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실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그들의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 실력이 예측 가능함이라는 함정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이번 시즌의 심사위원들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라 게임 체인저로서 무대 위의 가수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합니다. 지금 이 무대가 이 장르에 어울리는가? 이 가수가 지금 트롯판의 변화에 필요한 인물인가? 라는 구조적인 질문은 가수들에게 단순한 노래 연습 이상의 장르적 고찰을 요구합니다. 실력 있는 베테랑일수록 자신의 창법을 바꾸는 것이 고통스럽고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녀사냥 구조는 사실상 기존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강자를 세우기 위한 세대 교체적 칼날과 같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강력한 변수이자 기획의 핵심은 바로 장르의 경계 붕괴입니다. 제작진은 차지연, 스테파니, 배다해, 솔지 등 트롯과는 거리가 먼 듯한 각 분야의 최정상 포식자들을 무대로 불러들였습니다. 이는 트롯이 더 이상 정통성만을 고집하는 폐쇄적 장르가 아님을 대내외에 선포하는 파격적인 행보입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융합의 이면에는 장르적 불협화음이라는 거대한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주목받는 인물은 20년 차 뮤지컬 디바 차지연입니다. 그녀의 전매 특허인 폭발적인 벨팅 창법은 대극장을 가득 채우는 압도적 성량을 자랑하지만 꺾기와 떨림이 생명인 트롯의 미시적인 감성과 충돌할 가능성이 큽니다. 뮤지컬 특유의 서사적인 발성이 트롯의 직설적인 함과 만났을 때 그것이 새로운 카타르시스가 될지 아니면 과한 이질감으로 남을지가 이번 시즌 최대의 실험입니다. 스테파니의 경우 발레로 다져진 퍼포먼스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그러나 트롯 경연에서 퍼포먼스는 양날의 검입니다. 화려한 안무가 가창의 감정선을 흐리거나 트롯 고유의 맛을 가리는 눈속임으로 비춰질 경우 보수적인 심사위원들의 냉혹한 평가를 피할 수 없습니다. 배다해와 솔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클래식 성악 기반의 크로스오버 발성과 세련된 R&B 창법은 귀를 즐겁게 하지만 트롯이 요구하는 중후한 호흡과 리듬감을 얼마나 자연스럽게 재화했느냐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던져진 질문은 하나입니다. 자신의 무기를 유지하면서 트롯을 삼킬 것인가 아니면 트롯을 위해 무기를 버릴 것인가? 정통 트롯을 지지하는 정훈, 서주경 같은 심사위원들에게 이들의 무대는 장르 파괴라는 비판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큽니다. 반대로 대중은 이들이 보여줄 트롯의 확장성에 열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잘 부르는 가수가 탈락하는 이변은 노래를 못해서가 아니라 그가 가진 장르적 관성이 트롯이라는 틀과 충돌하며 발생하는 불협화음을 심사위원이 견디지 못할 때 발생할 것입니다. 이번 시즌은 누가 트롯을 잘하느냐를 가리는 경연을 넘어 누가 자신의 장르적 정체성을 가장 영리하게 트로트화했느냐를 가리는 고도의 지능전이 될 것입니다. 홍지윤, 김태현, 정미애 등 이미 강력한 팬덤을 거느린 미스 트롯 출신들의 참전은 프로그램의 화제성을 보장하는 핵심 동력이지만 동시에 이들에게는 가장 잔혹한 부메랑이 될 전망입니다. 엔터테인먼트 시장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팬덤은 초반 화력과 화제성을 견인하는 필수 요소입니다. 하지만 경연이 중반부로 접어들수록 제작진과 방송사는 지속 가능한 흥행을 위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스타, 즉 뉴페이스를 발굴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하게 됩니다. 인지도가 높은 기성 스타들은 이미 대중에게 아는 맛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노래를 완벽하게 불러도 대중은 이를 성장이 아닌 현상 유지로 받아들입니다. 반면 이름이 생소한 신인급 참가자가 보여주는 아주 작은 발전은 성장서사라는 이름으로 극대화되어 시청자들의 감정을 자극합니다. 서바이벌 프로그램 시청자들이 이미 검증된 스타보다 처음 발견한 원석에게 더 강력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심리학적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잘하는 건 당연한데 그 이상의 충격이 없다는 평가는 기성 스타들에게 내려지는 가장 비정한 서형 선고와 같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심사 결과에도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심사위원들은 이미 인지도가 있는 출연자에게 훨씬 더 높은 기대치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댑니다. 신인이 80점의 무대를 보여주면 놀라운 잠재력이라며 찬사하지만 톱 클래스 가수가 90점의 무대를 보여주면 기대에 못 미친다거나 본인의 장점을 반복할 뿐이다라는 냉혹한 비평을 쏟아냅니다. 즉, 팬덤이 강력하고 이름이 알려졌을수록
아주 미세한 실수조차도 초심을 잃었다거나 절실함이 부족하다는 프레임으로 치환되어 탈락의 빌미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이번 현역가왕 3에서 기존 스타들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팬덤이라는 안락한 의자에서 스스로 내려와야 합니다. 팬들의 지지는 무대 위에서의 설득력을 대신해주지 않으며 오히려 심사위원들에게는 숙청의 대상이 될 명분만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미 정상에 서본 이들이 자신의 커리어를 부정하고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 한 그들은 화제성 유지라는 소모품으로 쓰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변의 희생양으로 낙점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시즌의 가장 큰 비극은 어쩌면 가장 큰 사랑을 받았던 이들이 가장 차가운 외면을 받는 과정이 될지도 모릅니다. 현역가왕 3의 첫 방송은 단순한 소개 페이지가 아닙니다. 이날 공개될 첫 곡의 선택과 그 짧은 3분 동안 보여줄 임팩트가 사실상 최종 우승 후보군과 탈락 후보군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실력은 이미 기본값입니다. 29명의 현역 가수가 모두 완벽한 가창력을 뽐낼 때 시청자의 뇌리에 남는 것은 누가 더 고음을 잘 내는가가 아니라 누가 내 상식을 파괴했는가입니다. 만약 정통 트롯 베테랑이 안전한 선곡으로 승부수를 던진다면 그것은 곧 스스로를 탈락 위기로 몰아넣는 악수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장르적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 예상했던 루키나 크로스오버 가수가 예상치 못한 감성의 결을 보여주는 순간 판은 순식간에 뒤집힙니다. 12월 23일은 누가 살아남을지를 확인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가 믿었던 실력자 중 누가 가장 먼저 무너지는지를 목격하는 잔인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총평 현역가왕 3은 더 이상 노래 잘하는 가수를 뽑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트롯이라는 장르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실력자들을 제물로 삼는 비정한 쇼가 될 준비를 마쳤습니다. 12월 23일 당신이 응원하는 가수가 실력 때문에 탈락하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할 준비를 하십시오.